건강해지려고 억지로 흘린 땀방울이 사실은 당신의 무릎 연골을 소리 없이 갈아내고 있었다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 믿어지시나요? 젊을 땐 괜찮았는데 라며 억지로 정상까지 오른 그 등산이 알고 보니 내 발로 관절을 파괴하는 행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끔찍한 착각을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결국 등산로가 아니라 정형외과 수술대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나는 젊었을 때 운동 좀 했는데 왜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아플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여러분, 우리 몸은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잖아요. 자동차가 10년, 20년 타면 부품이 닳듯이 우리 몸도 세월이 지나면 관절이 조금씩 닳게 됩니다. 30살 이후부터는 10년마다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는 근육이 무릎 관절을 든든하게 받쳐줬는데 이제는 그 근육이 예전만 못하니까 무릎이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되는 거죠. 게다가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무릎이나 허리, 고관절의 연골도 젊었을 때보다 많이 닳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는 운동 방법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인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특히 시니어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운동들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대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시면은 무릎을 보호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의자 하나, 벽 하나만 있으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무릎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운동은 무조건 열심히 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턱까지 차야 제대로 운동했다고 느끼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50대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운동과 노동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밭에서 일하시고 집 청소하시고 계단 오르내리는 건 노동이에요. 몸을 쓰긴 하지만 특정 관절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반면에 제대로 된 운동은 전신의 근육을 고르게 쓰면서 관절에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는데 왜 무릎이 더 아파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히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하셨고 산을 오르는 게 무릎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모르셨던 거죠. 산을 오를 때는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힘이 무릎에 실립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더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젊었을 때는 근육이 이 충격을 흡수해 주는데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약해져서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연골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은 건강하던 무릎이 오히려 더 빨리 닳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들이 문제가 되는지 볼게요.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건 계단 오르기나 장시간 달리기예요. 헬스장 가면은 계단 오르는 기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텝 머신이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운동이지만 50대 이후에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한쪽 다리에 전체 체중이 실리면서 무릎 관절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특히 빠르게 반복하면은 충격이 계속 쌓여서 무릎 연골이 손상되고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라톤이나 조깅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발목과 무릎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오히려 관절을 해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이 임팩트 에어로빅이나 스텝 운동입니다. 동네 체육관에서 하는 에어로빅 수업 많이 가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높은 스텝 박스를 오르내리거나 점프 동작이 많이 들어간 수업은 조심하셔야 해요. 스텝 박스를 빠르게 오르내리면 무릎뿐만 아니라 고관절에도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균형 감각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진 상태에서 빠른 동작을 반복하면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을 위험도 커지는 거예요.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넘어지면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건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윗몸 일으키기나 과도한 복근 운동이에요. 배 나온 거 빼려고 매일 윗몸 일으키기 열심히 하는데 이게 왜 문제예요?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가 반복적으로 굽혀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척추뼈와 추간판이 튼튼해서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은 추간판이 약해져 있어요. 여기에 반복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디스크가 생기거나 심하면은 척추 압박 골절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에는 디스크에 수분이 많아서 더 위험해요. 그 다음은 스쿼트라고 들어보셨죠?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헬스장 가서 무거운 바벨까지 들고 스쿼트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근력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세가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무거운 바벨이 무릎과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돼요. 특히 코어 근육, 그러니까 배와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무거운 중량을 들면 허리 부상을 입기 정말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몸 상태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할 만한 운동이 없겠네? 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들은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과 균형을 키워서 오히려 무릎을 보호해주는 운동들이에요.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 효과적인 운동들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걷기예요. 걷기가 무슨 운동이에요? 하실 수 있는데 제대로 된 걷기는 정말 훌륭한 운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게 걷는 거예요. 산책하듯이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면서 보폭을 넓혀서 걷는 겁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들 정도의 속도면 딱 좋아요. 이렇게 하루에 30분씩만 걸어도 심장 건강에 좋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면서 무릎에는 부담을 주지 않아요. 이제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평지를 걸을 때는 관절에 충격이 거의 없다는 건데요. 달리기처럼 발이 땅에서 떨어졌다가 착지할 때 충격이 없으니까 무릎 연골을 보호하면서도 운동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평지를 걸으시는 거예요. 이제 산을 오르내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에 부담이 크니까 차라리 동네 공원이나 평평한 길을 빠르게 걷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신발도 정말 중요한데요. 러닝화처럼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시면 발목과 무릎이 받는 충격과 피로도를 더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자전거 타기예요. 실내 자전거든 평지에서 타는 자전거든 다 좋습니다. 자전거는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서 체중이 무릎에 실리지 않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죠. 가정에서 또는 헬스장의 실내 자전거를 타실 때는 안장 높이를 잘 조절하셔야 해요. 페달이 가장 아래에 있을 때 무릎이 거의 펴지되 완전히 펴지지 않을 정도가 적당한데요. 무릎이 너무 구부러진 상태로 타시면 오히려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제일 약한 강도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가볍게 타시다가 익숙해지면은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갑자기 1시간씩 타시면은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강도는 약하게 천천히 타는 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수영이나 물속 운동이에요. 이건 정말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몸무게가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거의 없으면서도 물의 저항 때문에 전신 근육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수영을 못 하셔도 괜찮아요. 물속에서 걷기만 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허리까지 차는 수영장에서 천천히 앞뒤로 걸어보세요. 물의 저항을 느끼면서 걷다 보면은 땅에서 걷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게 돼요. 게다가 물의 압력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니까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한테도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근력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거운 중량의 바벨은 위험하지만 가벼운 중량이나 맨몸으로 하는 근력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이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는 게 무릎 건강의 핵심이에요.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하면은 그 근육이 무릎 관절을 받쳐주면서 보호해 주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근력 운동은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예요. 이건 일반적인 스쿼트랑은 다릅니다.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가볍게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뒤에 있는 의자에 앉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10번만 하시고 익숙해지면 15번, 20번으로 늘려가 보세요. 하루에 두세 번만 하셔도 허벅지 근육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건 벽 밀기예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 서세요. 그리고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듯이 벽을 밀었다가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건 팔 근육뿐만 아니라 가슴과 어깨 근육도 함께 키워줘요. 포인트는 천천히 하는 거예요. 빠르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벽을 밀 때 3초, 당길 때 3초, 이렇게 천천히 근육에 힘을 주면서 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는 혹시 탄력 밴드라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탄력 밴드를 사용해서 하는 운동도 정말 좋은데요. 네, 이 탄력 밴드는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걸로 팔 운동, 다리 운동 다 할 수 있어요. 특히 앉아서 밴드를 발에 걸고 당기는 동작은 허벅지 뒷근육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모든 근력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바로 통증이 있으면 절대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약간 뻐근한 건 괜찮아요. 이건 근육이 자라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관절이 찌르는 듯이 아프거나 무릎 깊숙한 곳에서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셔야 해요. 그리고 근력 운동은 매일 하시는 것보다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 정도 하시고 중간에 하루 쉬는 게 좋아요. 근육이 쉬는 동안 회복되면서 더 강해지거든요. 이제 유연성과 균형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은 몸이 뻣뻣해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잘 안 펴지고 양말 신으려고 허리 숙이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다들 경험하시죠? 이게 바로 유연성이 떨어진 거예요. 유연성이 떨어지면은 똑같은 동작을 해도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가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10분만 스트레칭을 해도 몸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일상생활이 편해져요. 다만 스트레칭 할 때 허리를 과도하게 앞으로 굽히는 동작은 피하셔야 돼요. 아까 윗몸 일으키기가 위험하다고 했던 것처럼 허리를 깊게 숙이는 스트레칭도 디스크에 압력을 줄 수 있거든요. 대신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기는 종아리 스트레칭이나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는 스트레칭이 안전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도 좋은데 모든 자세를 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강사님께 저는 50대 이상이고 무릎이 약한데 어떤 동작을 조심해야 하나요? 하고 미리 여쭤보시면 몸 상태에 맞는 동작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균형 운동은 낙상 예방에 정말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기 쉽고 한 번 넘어지면은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균형 운동은 이겁니다.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운동처럼 의자를 활용하는 건데요.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한 발로 서보세요. 처음에는 5초만 버텨도 힘들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은 30초, 1분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은 손을 살짝만 대거나 아예 안 잡고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이 모든 운동을 어떻게 조합해서 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인 일주일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빠르게 걷기를 30분씩 하고 저녁에 근력 운동 15분, 화요일, 목요일은 실내 자전거나 수영을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고요. 토요일은 요가나 스트레칭, 균형 운동 위주로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일요일은 휴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총 150분에서 200분 정도 운동하는 건데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 다만 무리하게 매일 1시간씩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운동 강도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말을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강도예요. 숨이 너무 차서 말도 제대로 못하겠다면은 그건 너무 과한 거예요. 새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10에서 15분으로 시작해서 몸이 익숙해지면은 조금씩 늘리세요. 항상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관절 운동으로 워밍업 하시고 끝나고는 갑자기 멈추지 마시고 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며 심박수를 서서히 낮춰 쿨다운 해주세요. 운동 전후로는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기존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해요.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계획하시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특히 운동 강도를 높이려고 할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 시간을 잘 조절하셔야 하는데요.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에 운동하시는 게 좋고 공복에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너무 복잡한데 나는 그냥 편하게 운동하고 싶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운동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일단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걷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 해도 정말 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몇 주 하시다가 몸이 적응되면은 거기에 간단한 근력 운동 하나씩 추가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0점짜리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60점짜리 운동을 일주일에 5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꾸준함이 완벽함을 이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면 친구분들과 함께 하세요. 같이 걷기 모임을 만들거나 동네 체육관 수업을 함께 다니면은 훨씬 재밌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다 보면은 운동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일상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젊었을 때처럼 무작정 힘들게 격렬하게 운동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몸 상태를 이해하고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근력과 균형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계단을 뛰어 오르거나 무거운 바벨을 들거나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는 대신 평지를 빠르게 걷고 가벼운 중량으로 근력을 키우고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을 병행해 보십시오. 그렇게 작은 시작이 몇 달 후에는 여러분의 무릎을 지켜주고 삶의 질을 높여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